안녕하십니까, 정은주 약사입니다. 오늘은 장이 젊어지면 뇌가 젊어진다는 주제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그리고 건강 수명이 길어지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몸 안에 우리 인간의 유전자 외에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 생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몸을 지나다니는 미생물들에 따라서 우리 몸에게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그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살면서 우리가 탄생한 이후에 우리 몸에서 우리를 생활하는 우리를 만드는 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용어를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면, 마이크로라는 것은 굉장히 작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이오타는 생태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것 미생물들의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하고요. 그 미생물들의 유전체를 밝혀놓은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의미는 우리 인체에 기생하는 모든 미생물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좋은 균이든 유해균이든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 범위 안에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주요 미생물이라고 요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은 우리가 섭취해서 우리 몸에 유익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랑 유산균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유산균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먹은 포도당을 분해해서 50% 이상의 유산을 내는 것을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산균은 락토바실러스 종류죠. 근데 우리가 비피더스는 엄밀한 의미로는 유산균은 아닙니다만은 인간의 몸에서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삶을 마감할 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피더스 균들을 유산균의 범위에 넣고 프로바이오틱스의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는 마이크로바이옴 전체의 의미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사람의 세포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고 유전자 수도 사람의 유전자 수의 150배 이상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하게 우리 피부에도 기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점막, 폐점막, 모든 점막에 이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소화기관, 입에서부터 항문으로 연결되는 소화기관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한 70%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수로 보나 세포 수로 보나 우리 몸이 미생물이 우리에게 기생을 하는 건지, 우리가 미생물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건지, 누가 우리 몸의 주인인지 라는 이제 우리 화두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한 이렇게 분류를 한번 보면요. 우리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무균 상태로 있다가 출생을 하게 되죠. 출생을 하게 되고 모유를 먹게 됩니다. 원래 한 3일 정도는 모유를 먹이지 않는 것이 우리 자연 생태계의 원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민간요법에서는 물만 먹이는 경우가 있죠. 3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모유를 먹이게 되죠. 모유를 먹이게 되면 모유를 통해서 비피더스균이 아기에게 이행이 됩니다. 그리고 출생 3일에서 6일 되는 아기의 장 속에는 비피도박테리움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이가 자라면서 락토바실러스 균도 증가하게 되고 다양한 균들이 생기게 되면서 120여 종의 다양한 미생물들이 우리 인체에 서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되면, 노년층이 가게 되면 박테로이신이나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균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해균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어떤 연구에서 장수하는 노인들의 장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했더니 비피도박테리움균이 많이 있는 군에서 장수하더라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저희들이 모유를 먹었을 때 모유를 통해서 심어진 마이크로바이옴은 30년이 지나도 우리 장내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의 형태로 섭취한 마이크로바이옴은 2주 내지 한 달이면 없어지더라. 정착해서 살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에서 우리가 모유의 중요성과 원래 엄마로부터 정착된 균을 받는 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하나 두 개의 균보다는 이런 120여 종의 다양한 균들이 생태계를 이루면서 가는 것이 건강하다라는 여러 연구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더스 하나에보다는 이런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더스 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서 전체의 생태계를 좋은 쪽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의 다양성에 대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우리가 장의 장점막의 기능을 보자면 장점막에 우리가 음식에서 먹은 영양분과 또 변으로 가야 될 나쁜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그럼 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곳에서 어떤 것은 우리 영양분으로 몸 안으로 집어넣고 어떤 것은 대변으로 내보낼 것인지에 대한 그 분류를 누가 할 것인가?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섞여 있는데 우리 몸에는 좋은 것만 들어오고 나쁜 것은 대변으로 해서 배변의 형태로 밖으로 나가게 될까? 그것을 골라서 선택해서 넣고 버리는 것의 역할을 장점막이 합니다. 근데 그 장점막이 건강하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마이크로바이오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 이러면 면역하고 관계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아주 생명의 기본에서부터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거에서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들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음식과 변이 섞여 있는 것에 나쁜 것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혈관을 타고 간을 가고 전신을 돌게 되면 염증의 상황이 되고 질병의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제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이나 코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코점막이든 폐점막이든 기관지 점막이든 소화기관의 점막이든 이런 점액이 발려져 있는 미생물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살고 있는 이 점막이 그 나쁜 것들을 다 선택적으로 몸 안에 넣을 것인지 배출할 것인지를 한다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그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 몸 안으로 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마이크로바이옴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준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뇌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 안에 들어가지 않게끔 배설하는 연구, 그런 역할들도 있고요. 또 오늘 좀 더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 몸에 좋으라고 먹는 영양제나 질병에 대한 치료약들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분해가 되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역할을 잘 못하게 된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인데요. 이게
빨갛게 예쁜 부분이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장점막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 장세포인데요. 이 미생물균이 정확하게 아주 유익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살게 되면 우리의 장점막이 굉장히 도톰하고 두껍게 되어 있으면서 얘네들이 우리 몸의 면역과 영양분 흡수와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요즘 새로 뜨는 것은 이 장내 세균들이 우리가 먹은 식이섬유나 음식을 분해해서 단쇠 지방산이라는 것을 많이 만드는 균들이 많았을 때 우리가 건강하더라라는 연구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단쇠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단쇠 지방산을 통해서 우리 장 점막이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50% 정도의 에너지를 받고 미생물이 만들어낸 단쇠 지방산에서 50% 정도의 에너지를 받아서 장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이 없다면 이런 영양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장점막은 장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을 수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멈추게 되면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 변비나 다른 소화장애 같은 것들을 가스참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장점막과 마이크로바이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또 120여 종의 다양함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임신과 출산에서 엄마가 임신했을 때 먹어줬던 그 음식과 그 음식을 분해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영양소와 그 음식에 따른 마이크로바이옴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아이가 출산할 때 엄마의 산도에서 받아들이는 첫 번째 심어지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아이의 평생의 건강과 평생의 성격과 평생의 에너지와 수명까지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술이나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 때문에 좋은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깨지고 난 다음에 산에 우리가 불이 나고 나면 나무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생태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고요. 또 우리가 매일 먹는 식이 습관에 따라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생기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야채를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성과 균주가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일찍 자고 늦게 자고 하는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은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은 달라집니다. 균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고요.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해서 이런 좋은 주요 장내 세균들과 유익한 균들의 밸런스가 잘 맞아진 상태가 헬시한 아주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주요 장내 미생물층 외에 유해균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주요 미생물층의 종류들이 줄어들게 되면 디스바이오시스라는 용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질병의 상황으로 가버립니다. 질병의 상황으로 가고 이런 장내 미생물이 우리가 면역에 있어서 밸런스를 맞추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암세포나 염증이 생기는데 관여하는 어떤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TH1이라는 것이 있고 아토피나 알러지를 일으키는데 관여하는 TH2라는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역세포들이 어느 거 하나도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되지 않거든요. 다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에 밸런스를 맞추어서 알러지나 아토피 상황도 아니고 암이나 염증의 상황도 아닌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게 하는 그 밸런스 저울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깨진 디스바이오시스의 상황에서는 장의 염증이 우리 전신의 염증을 불러오고요. 이것이 만성염증으로 가고 만성염증이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당뇨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게 만들지만 치매나 파킨슨이나 자폐, 정신질환, 우울증에도 굉장히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뇌와 장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요. 뇌는 제1의 뇌라고 한다면 장을 우리가 제2의 뇌라고 하거든요. 근데 장과 뇌는 굉장히 생태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기분이 좋게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되는데, 밥 먹고 있는데 엄마가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기분 언짢은 사람하고 밥을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생각이, 스트레스가 뇌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미생물에 작용을 해서 소화가 안 되게 되거나 설사를 하게 되거나 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뭔가를 먹고 소화가 안 돼, 배가 가스가 차, 그러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짜증이 나게 되는 거죠. 이런 단순한 것인 것 같지만 요거의 커넥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제 수치적으로 봤을 때 뇌와 장에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신경전달 물질요. 도파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끔 하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런 도파민의 신경전달 물질이 뇌에서 반, 장에서 반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장이 나쁘면 암만 IQ가 좋게 머리가 좋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장 환경이 나빠지면 이 아이가 과연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길까?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길까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살기 위한 것, 행복하자고 사는 것인데, 행복하다고 하는 느낄 때 나오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장에서 95%가 분비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울감이나 비관이나 무엇인가 의욕이 없어지는 것이 뇌보다는 너 그렇게 정신머리가 없이 어떻게 공부를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장이 나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생활에서 오는 생활 양식도 장에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와 장이 얼마나 연결되느냐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미국 밴더필드 대에서 연구한 것들을 보면 어릴 때 장이 나빠서 복통을 경험했던 아이들이 불안장애나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는 것과 생후 6개월 이전에 항생제를 굉장히 다수 투약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아예 뇌에서 해마 부위의 뇌세포가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이 안 되니까 기억력이나 집중력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게 진행이 되어서 치매나 뇌기능 장애로 진행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한 연구, 한 민족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까지 골고루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독일부터 미국부터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대학에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민족적 특성에 관계없이 항생제로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가 깨졌을 때 이것이 뇌세포의 생성 자체를, 뇌세포가 우리가 3살까지 크잖아요. 3살까지 만들어지는데 그 이전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가 뇌세포의 생성, 뉴런의 생성까지 막더라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힘듦들을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와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황대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검사도 코나 폐에 대한 검사만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없어졌는데도 장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더라라는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장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로 이동을 해서 폐의 면역까지 연관성 있게 하더라라는 연구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인과 코로나 환자의 장환경을 보면 확진된 환자들의 장환경이 굉장히 나쁘더라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나의 장의 환경이 굉장히 좋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 몸 안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증상으로 발현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백신도 부작용이 많고 코로나 치료제들도 굉장히 부작용이 많지만 평소에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황이 좋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정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한 치료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이런 거죠. 우리가 암 환자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세포들의 노화가 되고 암 환자 누구나 다
4명 중에 1명, 지금 3명 중에 1명은 죽기 전에 암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시대인데요. 암의 관계에서도 이미 걸리는 암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걸렸어요. 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면역치료제나 면역항암치료를 해서, 요즘은 화학치료보다 면역항암치료를 많이 하고 경비가 많이 들 뿐이지 굉장히 치료율도 높습니다. 높은데 이런 면역항암치료를 할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환경이 좋은 사람은 항암제 효과가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암 치료의 지휘자 역할을 한다라는 연구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최근의 연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병이 걸리는 걸 막는데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질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과정에서, 암은 염증의 끝판왕이잖아요. 우리가 질병의 끝판왕이 암인데 그 끝판왕의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의 장의 환경이 이 치료를 올리고 치료율이 없게 하고 있게 하는 그런 좌우를 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도 생물이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도 살 집이 필요하죠. 근데 얘네들이 좋아하는 집, 얘네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좋은 집과 좋은 음식을 제공하면 좋은 마이크로바이옴들이 거주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의 그 인스턴트 음식이나 또 패스트푸드나 고기나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들의 장내에는 그 다양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120여 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70종, 40종, 30종 질병에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균의 종류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채식을 하고 과일식을 하고 천연의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식이를 했을 경우에 장내 세균의 균종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다양해지고 또 우리 몸에 이로운 역할을 하는, 그리고 뇌에 이로운 역할을 하는 균들이 많이 늘어나더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바쁜 현대에 어떻게 다 음식을 잘 챙겨 먹겠어요, 그죠? 식이섬유를 제대로 챙겨 먹고 음식 3끼를 제대로 챙겨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조로 그런 좋은 균들을,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더스나 좋은 균들을 먹어주면 이 좋은 균들이 들어가서 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한 것과 좋은 균들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중요하고 그 음식이 밸런스가 깨졌을 경우에 보충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나 과일 야채를 많이 먹었을 경우에 많이 생기는 프레보텔라라는 균이 이제 대표적인 균들로 지금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균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파킨슨 환자의 100%가 변비 환자입니다. 변비 환자의 100%가 파킨슨 환자는 아니지만 파킨슨 환자의 100%는 변비이고요. 변비 환자인 이 파킨슨 환자의 장을 검사를 했더니 마이크로바이옴의 환경이 꽤 깨어져 있고 그 균수도 작은 데다가 프레보텔라 균이라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레보텔라 균들은 우리가 야채 식이를 했을 때 생성이 되더라. 그러면 수용성 식이섬유나 식이가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 연구에서 미루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누구나 다 질병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세월을 거스르는 우리가 유전자를 나의 몸의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 몸의 유전자가 바뀌면 암이 되거나 돌연변이가 되어서 기형아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만들어진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나의 몸을 만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를 바꾸면 얘네들이 나의 몸의 건강 상태와 수명과 질병을 조정하기 때문에 젊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환경이 나쁜 데서 좋은 데로 바뀌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많은 연구에서 한 2주 정도만 좋은
프로모팅이 되는 좋은 균들을 먹어주고 좋은 식이섬유를 섭취를 하고 염증을 없애주는 항산화제를 복용을 했을 때 한 2주 정도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환경이 바뀌더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단 2주입니다. 2주만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마이크로바이옴의 환경을 바꾸자고 노력을 하면 그만큼 우리 몸은 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의 장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이번에 에이지락 메타라는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 나왔는데요. 이 제품을 제가 봤더니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래서 우리 장애 염증을 없애줄 수 있는 항산화 역할을 하면서 식이섬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항산화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블루베리나 빌베리나 블랙라이스, 블랙커런트 이런 것들이 들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시아니딘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한 항산화제입니다. 항암제로 쓸 만큼의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항산화제가 들어가서 장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이것이 또 들어가서 우리 혈액 내에서 항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효소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5세가 지나면 나이가 들고 늙는다고 하는 것은 25세가 지나면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효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항산화 효소를 프로모팅할 수 있는 이런 항산화제들도 들어있고요. 또 아주 중요한 락토바실러스 유산균과 그리고 우리 장수 생애 처음부터 우리가 장수하는 데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는 비피도박테리움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먹이가 되는 그런 이제 프리바이오틱도 같이 들어있는 에이지락 메타라는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산화도 되면서 이 락토바실러스랑 비피도박테리움이 들어가서 장 내에 있는 전체 마이크로바이옴을 아주 긍정적인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항산화제들 같이 들어간 항산화제들이 우리 장내 염증과 혈액 내에서 항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건강한 장이 우리가 뇌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장과 행복한 뇌를 가지고 행복한 삶이 되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의 모든 것을 풀어주신 정은주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 몸의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빨리 좋게 만드는 게 시급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앞서 들었던 마이크로바이옴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느끼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느스킨은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무려 이미 7년 전부터 연구해서 5건의 논문을 가지고 나온 제품이 곧 출시됩니다. 바로 에이지락 메타인데요. 오늘 아침 10시부터 BR 대상 선 예약이 시작되었죠. 홈페이지에서부터 난리가 났었는데요. 지금 모실 사장님의 강의를 들으신다면 왜 에이지락 메타인지, 메타여야 하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에 흥분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여성 CEO 프레지덴셜 앰버서더 이창미 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It's too hard to sleep. I got the sheets on the floor, nothing on me. And I can't take it no more, it's 100 degrees. I got 1 foot out the door, where are my keys? 'Cause I gotta leave, yeah.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창미입니다. 네, 오늘 이 엄청난 정보를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앞서가는 분들이시거나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미나를 들으러 오신 이유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공통적인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건강이든 돈이든 삶의 질이든 이곳에 함께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든 간에 오늘 제가 드릴 이
에이지랑 메타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계획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 시간에 정원주 박사님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죠. 결론은 이 미생물의 유전자가 바뀌면 젊어질 수 있다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유전자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 단 2주 만에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지키려면 장 점막의 재료가 되고 또 집이 되고 먹이가 되는 것을 같이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은 그 숙제를 풀었고 그게 바로 메타입니다. 자, 메타는 뉴스킨에서 10월에 출시될 제품 이름인데요. 초월함, 탁월함, 무엇을 넘어서다라는 의미입니다. 뉴스킨은 매 해마다 최초이거나 전혀 다른 마케팅 불변의 법칙을 고수해오면서 늘 혁신적이고 또 세상에 없는 제품을 출시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이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신제품에 이렇게 가슴이 떨려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출시되는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이지랑 메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에이지랑 메타를 이야기하려면 또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는 노화와 관련된 원천 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30년 동안 유전자 발현을 이용한 노화 관련 유전자를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과 다수의 논문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명망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뉴스킨 또한 다수의 과학 자문위원과 125명의 자사, 연구, 개발 인력을 보유한 회사로서 37년 이상의 스킨케어와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연구, 개발 경험을 토대로 우수한 제품들을 개발해 오고 있죠. 그래서 뉴스킨이 2011년에 라이프젠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유전자 회사를 인수하면서 가장 많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특허권 그리고 그에 따른 지적 자산권을 모두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라이프젠의 기술과 뉴스킨의 노하우를 합쳐서 7년에 걸친 오랜 연구 끝에 드디어 에이지랑 메타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되는 메타는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의 방대한 연구와 데이터 그리고 뉴스킨의 75명의 상인 과학자들과 150여 명의 비상인 과학자를 포함한 225명의 헌신적인 과학자들이 7년 동안 연구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뉴스킨의 새로운 주력 제품이죠. 이 에이지랑 메타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3가지 퍼플 블렌드와 3가지 유산균을 포함한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입니다. 이 3가지 유산균은 각각의 독특한 미생물들에게 건강한 생태계를 지원하고 또 나쁜 박테리아는 밖으로 내보내고 좋은 박테리아는 더 잘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이 김치유래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 비피도 박테리움 락티스, 그리고 비만 특허 유산균인 람노스스 이렇게 3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요.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미생물이 발효가 돼서 나타나는 균사체인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주 원료인 3종의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이 김치유래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프렌타룸과 비만 특허 유산균인 람노스스는 주로 소장에서 서식을 하고 이 비피도 박테리움 락티스는 주로 대장에서 서식을 하는데요. 비피도 라테리움 락티스는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돕고 유해균을 사멸하고 억제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염증이나 알레르기, 유해물질이 장 점막을 투과하는 것을 막아주죠. 또한 이 락티스가 많은 사람은 독감 백신을 맞은 후에도 항체가 생성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문득 메타가 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최적의 환경일 때는 유산균 한 마리가 하루 사이에 2,500억 마리로 증식하기 때문에 이 유산균의 먹이가 정말 중요한데요. 개별 인정령 기능성 원료인 락추로스 파우더가 바로 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의 먹이입니다.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만들어내는 생성 물질을 말하는 건데요.
그 생성 물질인 대사산물이 우리의 장을 굉장히 유익하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이 미생물들이 식물을 먹고 분해를 하게 되면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사산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한 가지 식물만 먹고 분해가 돼도 엄청난 숫자의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대사산물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유산균에 좋은 먹이를 줘야 기대 이상의 엄청난 효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그 대사산물까지 합한 전체적인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감소시키고 또 혈당을 낮춰서 당뇨에 효과가 있죠.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서 장내 좋은 항상성을 유지시킵니다. 이렇게 메타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퍼플 블렌드가 뭐냐? 자, 퍼플 블렌드는 뉴스킨이 찾아낸 특별한 혼합물의 배합인데요. 왜 과일이나 채소나 곡물들은 각각 고유의 색상을 다 가지고 있죠. 그 고유한 색상을 보면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라색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음식은 건강의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 노화 방지, 항산화 작용, 항암 작용, 뭐 소염, 항균 작용 할 거 없이 당뇨까지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뉴스킨에서 이 안토시아닌을 오랫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연구 과정 중에 너무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 모든 보라색 식물에서 안토시아닌이 동일하게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식물 추출물을 분석한 결과 빌베리, 블랙커런트, 블랙라이스에는 시아니딘과 델피니딘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안토시아닌의 섭취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25mg 미만을 섭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데 아주 부족한 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빌베리, 블랙커런트, 블랙라이스 이 세 가지의 슈퍼푸드에서 공급되는 안토시아닌을 독창적으로 배합을 해서 이 독창적이라고 하는 건 에이즈락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일 섭취량을 215mg을 섭취하면서 이 메타 하나만으로도 건강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사실 이 안토시아닌만 단일화시켜서 제품으로 출시를 해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이걸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인 메타에 같이 넣어서 효과를 극대화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 메타는 이미 논문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분은 국내 항산화 의학의 최고 권위자로 서울대 의대 가천의대 석좌 교수이시고 1996년부터 파마넥스 자문위원직을 역임을 하셨고요. 지금까지 뉴스킨 파마넥스와 함께 해주고 계신 정명희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9월 29일 수요일에 뉴스킨에서 정명희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진행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에게 이 교수님께서 이제 논문을 다 보여주시면서 제품에 대한 확신과 또 완벽한 이해를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지금부터 한 5가지 논문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하고 또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정명희 교수님께서 논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강의해 주신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 한 번씩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논문은 안토시아닌이 좋은 건 알겠다. 그런데 왜 그 중에 시아니딘과 델피니딘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안토시아닌의 장 상피세포 보호작용과 손상 회복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 논문은 당 대사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안토시아닌의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논문은 안토시아닌과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혼합해서 섭취했을 때 비만인의 장내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퍼플 블렌드에서 찾아낸 시아니딘과 델피니딘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고지방 섭취를 하고 안토시아닌을 섭취했을 때 장 투과성이나 당 대사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이 고지방식이에 의한 지방간에도 안토시아닌이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까지.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 교수님의 강연 중에 극히 아주 작은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유튜브에 정명희 박사님 클릭하셔서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8월 31일자 동아일보 내용이에요. 자,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이 화두가 되면서 또 마이크로바이옴과 항산화 때문에 여기저기 정말 많은 인터뷰를 하시는데요. 이 정명희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현대인이 면역력을 높이려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활성산소는 제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환경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작용이고 또 프리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면 더 큰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 물질인데 주로 붉거나 검고 짙은 자주색 야채와 과일에 함유되어 있고 특히 블랙커런트, 블랙라이스, 빌베리가 가장 대표적인 식품이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냥 메타 이야기예요, 메타. 진짜 이 메타는 우리에게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메타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드렸는데요. 어쩌면 좀 다소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좀 여러 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거거든요. 네, 내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것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어설프게 알면 어설픈 제품에 어설프게 돈을 쓰고 건강도 또 어설프게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제품을 만나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것도 아주 큰 행운이십니다. 여러분, 이 메타를 그냥 하나의 제품으로 보지 마세요.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최근에 환경의 변화와 함께 식습관이나 또 생활 습관이 안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유독 많이 찾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그분들이 필수적으로 가장 많이 드시는 게 이제 유산균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 시장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차지하는 게 유산균인 거죠. 메타는 단순 유산균을 뛰어넘는 마이크로바이옴과 퍼플 블렌드 제품입니다. 미생물의 유전자를 바꿔서 우리를 젊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시장의 판을 여는 최고의 아이템인 거죠. 이 유산균하고는 완전히 이게 다른 영역입니다. 사실 제가 메타를 강의할 때마다 혼자 소름 끼치고 참 많이 흥분이 돼요. 뉴스킨에서 리더들에게 이 메타를 선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메타를 먹고 뭐 엄청난 그 체험 후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실제로 저도 리얼 임상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 제품이 이런 거라를 알고 먹으니까 그런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더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알러지, 비염, 뭐 아토피 실제로 그래요. 두통이 되게 많이 있으셨던 분들, 또 변비가 심하고 막 이랬던 분들, 그런 분들이 한 1, 2주 정도가 지나면 굉장히 호전이 되는 것들을 봤어요, 실제로.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없던 게 생기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되게 졸립기도 하시고 이런 어떤 호전 반응들이 생기거든요.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겠죠. 근데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반응이 나오긴 하지만 1, 2주가 지나면 이게 완전히 호전이 된다는 거예요. 뭐 길면 더 한 달도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2주가 되면 미생물의 유전자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이 에이지랑 메타는 여러분 이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유통권을 여러분들께 드린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누구는 돈을 쓰고 누구는 떼돈을 벌었죠. 그때로 돌아가서 저한테 이 아이폰 유통권 줄 테니까 한번 해보겠냐 하면 저는 뭐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유통권을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소비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메타는 아이폰 같은 거예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그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강남 땅 아시죠? 그거 지금 여러분 한번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강남 땅이에요. 예전 40년 전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자, 메타는 10월에 사업자분들께만 10세트씩 선판매 됩니다. 구성은 6개 들어있는 게 한 세트고요. 세트당 6만원씩 할인된 가격으로 사업자들은 딱 10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 판매는 하지 않고 본 판매는 내년에 합니다. 자, 내가 10세트를 받아서 10명의 그 쿠폰을 주면 본인이 하나 먹고 5개를 돌리겠죠? 그런 분들이 나는 10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10명이 각 6개씩 유통을 하니까 총 60개가 나가게 되고 그 60명이 매달 메타 한 개씩만 정기 구매를 걸어서 먹게 되면 나는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커미션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는 소비자가 수백 명이 돼요. 그중에 누구에게 메타를 줄지는 제가 정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늘 열심히 살지만 항상 제자리이신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 그분께 전 전달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항상 꿈을 위해 달리시는 분, 그리고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 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도구를 끊임없이 찾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저는 드릴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후원자분과 긴밀한 소통을 하셔서 이 메타를 통해서 반드시 뉴스킨의 기회를 잡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소중한 분들께 이런 귀한 정보 나누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앞으로 매일매일 가슴 떨리는 삶이 펼쳐지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